금요일 저녁이 되면 파란색과 노란색이 대비되는 거대한 간판 아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발걸음을 옮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손에는 주말 동안 가족들과 함께 볼 영화 비디오 테이프를 들고 행복한 미소를 짓던 그곳이 바로 세계 최대의 비디오 대여 제국 블록버스터였습니다. 2004년 정점의 순간까지만 해도 이 거대한 기업은 전 세계 시장을 빈틈없이 지배하며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철옹성처럼 군림하곤 했죠. 당시 거리를 걷다 보면 어디서나 블록버스터의 간판을 마주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위세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 푸른 왕국은 불과 몇 년 사이에 거짓말처럼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맙니다. 2010년에 이르러 블록버스터는 약 9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부채를 감당하지 못한 채 미국 델라웨어주 파산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전 세계 수만 개의 도시에서 밤하늘을 밝히던 매장들의 불빛이 순식간에 꺼져버린 셈입니다. 한 시대를 풍미하며 전 세계 사람들의 주말, 여가를 책임지던 거인이 어째서 이토록 비참하고 쓸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단순히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 탓이었을지, 아니면 경영진에 보이지 않는 치명적인 판단 착오가 있었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때 세계 비디오 대여 시장을 호령하던 거대 제국 블록버스터가 마주했던 영광과 그들이 남겨놓은 가장 뼈아픈 실패의 기록을 입체적으로 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이 거대한 제국의 시작은 생각보다 조촐했습니다. 1985년 창업자 데이비드 쿡이 블록버스터의 역사적인 1호점을 세상에 처음 선보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골목길마다 소규모 비디오 대여점들이 난립해 있었고 비디오를 빌려보는 일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데이비드 쿡의 블록버스터는 1호점 설립 직후부터 기존의 동네 대여점들과는 궤를 달리하는 행보를 보여주기 시작했죠. 대량의 비디오 테이프를 확보하여 고객이 원하는 영화를 언제든 빌려볼 수 있도록 공간을 대형화했고, 체계적인 운영 방식을 도입하여 엄청난 속도로 영토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미국 전역에 블록버스터의 파란 간판이 우후죽순 들어서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었습니다. 매장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기업의 가치 역시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마침내 1994년 전 세계 미디어 시장의 거물이었던 미디어 대기업 비아콤이 이 잠재력 높은 거인을 주목하게 됩니다. 비아콤은 무려 84억 달러라는 당시로서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아낌없이 투입하여 블록버스터를 공식적으로 인수하기에 이르렀죠. 거대 미디어 자본과의 결합은 블록버스터에게 날개를 달아준 격이었습니다. 자본의 힘을 등에 업은 블록버스터는 미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가며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미디어, 유통기업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골목길의 작은 대여점으로 시작했던 불씨가 전 세계를 밝히는 거대한 횃불로 타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비아콤에 인수된 이후 성장의 가속도가 붙은 블록버스터는 마침내 전성기의 정점을 향해 거침없이 질주했습니다. 그 절정에 달했던 시기가 바로 2004년이었습니다. 당시 기록된 수치들은 오늘날 돌이켜보아도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만큼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합니다. 블록버스터가 전 세계에 거느렸던 오프라인 매장의 수는 무려 9,091개에 달했습니다. 골목 모퉁이마다, 대형 쇼핑몰마다 블록버스터의 간판이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던 셈이죠. 매장을 관리하고 고객을 응대하기 위해 고용된 임직원의 수만 해도 84,300명을 돌파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비디오 대여 시장의 지분 대부분을 독식하며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거대 플랫폼으로 군림했던 것입니다. 전 세계 가정의 주말 영화 관람 문화를 사실상 통제하고 결정하던 주체가 바로 블록버스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매장 문을 열고 들어서는 고객들의 발걸음과 계산대에서 들려오는 영수증 출력 소리는 멈추지 않는 돈줄과도 같았습니다. 경영진은 물론 시장의 모든 투자자들은 이 푸른 거인의 독주 체제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자신들의 거대한 물리적 규모와 압도적인 매장 수에 취해 있던 바로 그 정점의 순간에 보이지 않는 파멸의 불씨가 발밑에서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디지털 대격변의 경고 신호를 읽어내기에 그들의 덩치는 너무나 비대했고 눈앞의 영광은 지나치게 눈이 부셨던 것입니다.
사실 블록버스터에게 파멸을 피하고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기회가 존재했습니다. 시간은 블록버스터가 최정점에 도달하기 조금 전인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빨간 우편 봉투에 DVD를 담아 배송하던 작은 스타트업의 창업자가 블록버스터의 본사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오늘날 스트리밍 제국을 이끄는 넷플릭스의 창업자 리드 헤이스팅스였습니다. 그는 블록버스터의 최고 경영자였던 존 안티오코를 만나 파격적인 제안을 건넸습니다. 단돈 5천만 달러에 자신들의 회사인 넷플릭스를 인수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당시 넷플릭스는 온라인과 우편을 결합한 구독형 대여 모델을 시도하고 있었으나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오프라인의 거인 블록버스터의 품에 안겨 시너지를 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계 1위의 왕좌에 앉아있던 존 안티오코 CEO와 블록버스터 경영진의 반응은 냉담하다 못해 조소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은 넷플릭스의 비즈니스 모델을 실현 가능성이 없는 틈새 시장의 장난감 정도로 폄하하며 리드 헤이스팅스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해버렸습니다. 5천만 달러라는 돈은 당시 블록버스터의 하루 매출 규모에 비하면 푼돈에 불과했음에도 말이죠. 이 가벼운 거절의 순간은 비즈니스 역사상 가장 극적이고 뼈아픈 악수로 기록됩니다. 넷플릭스를 비웃으며 돌려보낸 그 결정이 결국 두 기업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는 도화선이 될 줄은 당시 그 누구도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블록버스터는 왜 그토록 넷플릭스의 제안을 쉽게 무시했던 것이며 왜 변화의 타이밍을 놓쳤을까요? 그 원인을 분석해보면 블록버스터가 누리던 달콤한 수익 모델의 독약 같은 이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2000년 기준 블록버스터 전체 매출의 무려 16%에 달하는 막대한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살펴보면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고객들이 비디오 반납 기한을 지키지 못해 지불해야 했던 연체료 수익이 무려 8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고객의 불편함과 실수가 블록버스터의 핵심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었던 셈이죠. 반면 넷플릭스는 연체료가 없는 구독형 모델을 전면에 내세우며 고객들의 불편함을 긁어주고 있었습니다. 블록버스터 입장에서는 넷플릭스처럼 연체료를 없애는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하는 순간 매년 들어오던 8억 달러라는 거대한 연체료 수익을 스스로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눈앞에 막대한 이익을 지키려 머뭇거리는 사이 디지털 전환의 골든타임은 속절없이 흘러가고 말았죠. 설상가상으로 그들이 자랑하던 전 세계 9천여 개의 오프라인 매장들은 인터넷 시대가 도래하자 오히려 거대한 족쇄로 돌변했습니다. 매달 쉼없이 빠져나가는 천문학적인 임대료와 인건비 등의 고정비 부담은 블록버스터의 목을 조르는 덫이 되곤 했습니다. 오프라인 거인의 강점이었던 거대한 물리적 매장들이 결국 변화의 발목을 잡는 가장 무거운 짐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결국 고착화된 비즈니스 모델과 비대한 몸집을 이기지 못한 거인은 급격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연체료를 없앤 넷플릭스의 구독 서비스가 시장을 빠르게 잠식해 들어오는 동안 블록버스터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뒤늦게 온라인 서비스를 출시하며 추격에 나섰지만 이미 시장의 주도권은 넘어간 뒤였습니다. 결국 2010년 블록버스터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난 약 9억 달러의 부채를 짊어진 채 미국 델라웨어주 파산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접수하며 공식적인 몰락을 선언하게 됩니다. 전 세계 골목길마다 밤하늘을 파랗게 물들였던 9천여 개의 매장 간판들은 하나둘 철거되었고 비어버린 매대에는 쓸쓸한 먼지만 쌓여갔습니다. 세계 1위라는 영광의 자리에서 단 몇 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 블록버스터의 몰락은 오늘날 비즈니스 업계에 뼈아픈 교훈을 남깁니다. 과거의 성공 방정식에 안주하여 변화의 신호를 무시하고 고객의 불편함을 자양분 삼아 올린 매출은 모래성보다 쉽게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급변하는 시장 속에서 생존을 고민하고 있다면 블록버스터의 마지막 파산 신청서가 던지는 묵직한 경고를 가벼이 넘길 수 없을 것입니다.